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북한에서 살 때 우리가 가졌던 통일관,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우리가 새롭게 가지게 된 통일관, 여기에 대해서 토킹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통일에 대해서 내가 배운 통일은 일단 어릴 때부터 교과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남조선이 미군으로부터 그 억압을 받아가면서 맞지, 그 이렇게 억누르는 짓눌리는 삶을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학교 때 배운 통일관은 남조선의 인민을 해방시키자 하는 걸 배웠어요. 우리 다 그렇게 배웠지. 네. 해방시켜서 이렇게 배우자. 그래가지고 그 북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한식이지. 북한식 해가지고 그 누구나 이렇게 북한, 지금 말하면 사회재산이 없는 평등한 통일, 뭐 이런 통일, 그런 걸 평등한 통일을 이렇게 배웠고, 군대에서도 그 군관들이 전쟁을 이렇게 해서 통일을 하게 되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김해볼, 남포볼, 북한에는 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식량으로 해가지고 통일하게 되면 미군의 침략도 막을 수 있고 일본의 침략도 막을 수 있고 전 세계를 갖다 꽉 잡을 수 있는 계란이라 치면은 노란 자리가 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지. 너 그렇게 배웠지. 근데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근데 엄마는 아니 실세에 있으니까 달랐을 거 아니야.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너 만났을 때 어느 날인가 너한테 질문한 게 너 군대 생활할 때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뭐라 그랬지?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그냥 밀고 나가서 서울에 가게 되면 맛있는 거 실컷 먹겠다 그랬어. 난 그 말이 네가 했던 말이 잊지 않죠. 제가 북한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맺긴 목숨 걸고 살았으면 내가 북한에서 군대 생활할 때 통일전쟁, 소위 저자들이 말하는 통일전쟁 할 때 너는 뭘 제일 하고 싶었나? 그러니까 네가 그 말을 해줄 때거든. 그게 뭔가 하면 그때 94년도에 그 북한에 핵사찰 들어온다고 그럴 때 북한에서 막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고 그랬잖아요. 준전시 상태 같지. 그때 깡냉이밥하고 저녁 함께 쭉 먹었는데 그게 없이 입살로 나오는데 이렇게 봉지가 전투 식량이 나오는데 다 입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물로 그러니까 이거 뚝 땡겨가지고 이렇게 막 땡기니까 즉석. 밥이 되는데 북한에 그 알랑이 밥 있잖아요. 근데 알랑이 밥이든 뭐 일단 떠나가지고 입살 쌀밥인 거야.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 군관들이 얘기하는 게 전쟁 나면 깡내밥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은 하도 군대 생활하면서 배불러 적이 없고, 그렇지. 실컷 자다자다 실어서 깨나본 적이 없고, 정말 이거 그 추위라든가 이런 거에 그 고통을 없어 봤던 적이 없으니까 그때 딱 느낀 건 그거였어요. 아, 전쟁이 나면 우리는 입밥 먹을 수 있구나. 입밥 먹을 수 있구나. 대한민국의 강탈에서. 일단 전쟁 나면 입밥 먹을 수 있구나. 그게 이제 가장 컸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 빨리 전쟁 났으면 좋겠다. 그럼 하루 세 끼가 아니라 중간중간 간식도 준대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고픈 장병들에게 하루 세끼 배불리 먹이지도 못해서 중대 비상소집 하면 제일 산꼭대기 진지까지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는 게 걔밖에 없었댔거든. 지휘관도 다 느껴왔댔어. 그런 시기에 너 살면서 그 내가 밀고 나오면 밥을 실컷 먹겠다는 그 말이 나는 잊지 않죠. 근데 너는 그때 북한에서 통일교육을 받을 때 그때 내가 가졌던 통일관은 어쨌든 우리가 해방해야 된다. 그거 아니었니? 억압받는 남순인민을 해방시켜야 된다. 저 불쌍한 중생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렇게 받고 너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니? 그랬죠. 그렇게 군대 생활 다 보내고 대한민국에 와서 오늘날의 네 통일관은 어떠니? 속고 사는 거야. 우리 다 속혔지. 이게 그 일단 북한에서는 제한된 방송이라든가 매체라든가 이런 게 없지. 제한돼 있잖아요. 우리가 내부 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와가지고 중국에서 뭐 USB라든지 CD라든지 보고 뭐 우리 왔을 때는 토탈 들어서 탈북자가 20명이 안팎이었지. 그렇지. 근데 지금은 한 달에 몇백 명이래. 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많이 열려 있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 통일이라 생각하게 되면
몰라서 북한식의 공산화의 통일인 거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억압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자는 이념 하나 가지고 억누르면서 산다. 이건 북한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한국 생활을 1년이 뭐야? 한 달만 해도. 한 달이 뭐야? 하루만 해도 알아. 그러면 북한식의 통일 이념이 아마 바뀔걸? 그 너는 지금에 와서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각하는 통일관은 어떤 방식, 어떤 통일이 됐으면 좋겠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적인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그렇지, 당연. 북한식 통일되면 난 그냥 죽어버릴 거야 진짜. 우리 다 죽어야 돼. 너 못 살아. 죽어버려야 돼. 못 살아. 난 아까 내가 말할 때,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토킹할 때 통일, 엄마 난 통일 안 됐으면 좋겠어. 맞아. 난 그 심정이 이해가 가. 북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왜냐면 내가 한국에 와서 이 한국의 그 자유에 대한 이런 걸 알고 그리고 여기 한국에 와서 이 우리나라 한국이 우리나라잖아요. 여기를 적응하기까지 내가 1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역시 10년.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또 다른 10년을 겪으려고 그러면 한 번에 통일됐을 때 아마 심각한 이런 지금 베네수엘라 같이 막 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럼 너는 뭐 여기 한국에서 잘 사니까 통일을 원치 않냐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이념들이 가득 차가지고 생각이 변하지 않는 북한의 2,300만 명의 시민들이 이 정치적인 이념 머리가 깨고 나서 통일이 되면 깨고 나면 통일된다? 아마 깨면 저로 통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통일된다 그러면 안 되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북한에 저런 독재 국가를 놔두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할 수가 없지. 무서울 것 같아. 무섭지. 그러면 나 하나로도 한국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시의 경찰이 힘들다고 할 정도로 나 하나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몇 천만 명이 했다가 쓸어 내려오지 여기서 쓸어 올라갈 일은 없잖아요. 그럼 무슨 혼란이 일어나겠냐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일은 시급하게 하지 말고 다 순차 작업을 걸쳐가지고 생각이 바뀐 상태에서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그렇지. 생각이 욕심인가? 그렇지.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국민으로 조건 없이 받아준 그 조국이라는 그 자유조국을 선사해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북한 따위 때문에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는 통일로 가는 길은 결코 선택해서는 안 돼. 안 돼요. 그치?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 사람은 또 겪으라고?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생각해. 지원아, 어떤 통일이 한민족의 갈망과 이해관계에 맞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는 내릴 때가 된 것 같아. 너는 어떤 통일이? 나는 근데 전 세계 유일무이하잖아요. 아니 무슨 중국으로 치면 52분의 1이잖아요. 땅덩어리 치면. 근데 이 나라가 참 내가 볼 때도 참 대단하긴 대단해. 근데 요 손톱만한 나라가 절반 나눴어도 나눠졌는데도 올림픽하고 무슨 월드컵하고 이러면 1등, 2등 해가면서 전 세계가 알리는 거 보면 대단한데 나는 이런 생각해요. 어떤 이해관계에서 통일이 돼야 되냐? 어떤 이해관계에서 통일이 돼야 하나? 그러면 나는 이해관계? 어떤 통일을 해야 내게 득이 되는가? 나는 우리 저는 국민한테 생각하는데 북한식 통일을 하게 되면 일단 100% 일제시대보다 더한 통치가 과거로 돌아간다. 네. 그러니까 오래 전진하고 나가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거고 태부와는 통일이 되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이게 남한식의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흡수 통일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그 두뇌가 깨서 그렇지. 한국식의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뭐 깨고 말고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발이고 관계없이 당연한 거 무조건 아니야? 우리는 자유라는 기치 밑에서 통일이 돼야 돼. 그렇지. 그렇지. 나는 항상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연방제 통일 뭐저저 연방제 서로가 정말 독재나 자유나 극과 극을 달리는 도저히 융합할 수 없는 하나들을 이고 살 수 없는 이 두 체제가 어떻게 연방제로 통일되니? 그런 예의가 없어. 연방제라는 건 이해관계에 의해서 언제든지 다시 갈라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면 북한이 통일로 가는 게 우리가 이제 말 들어봐도 멀어. 왜냐하면 자유 대한민국에 위한
북한 자유화를 실현하자면 북한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 우선 세습 수령들이 권좌를 내려놔야 돼. 세습 수령들의 정치적 무기인 노동당이 해체돼야 돼. 세습 수령들이 통치 철학인 주체 사상이 사라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같이 사는 전년에 멍에처럼 쓰고 달달 볶은 당이 유일령자 체계 확립이 10년치 없어져야 돼. 안 그래? 그거 있는 이상 저 체제가 변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큰 소 빠지면 작은 소가 멍해매고 모순이 지주되면 더 한다고. 사실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돼가지고 점점 나빠져. 북한이 풀리는 것 같잖아요. 모순이 지주되면 지주보다 더 한다고 하잖아요. 기존 지주보다. 더 심한 거야 이거. 그리고 김정은이 죽었어. 그러면 정말 북한이 통일될까? 김정은이보다 더한 놈이 나오면 나왔지 덜한 놈은 나오지 않는다 이거지. 왜? 김일성이한테 배웠고 김정일한테 받고 김정은을 통해서 뉘우쳤고 또 세습받게 그래가지고 또 놈이 세습이 아니어도 나오는 놈이 세습이 아니 저거는 공산 세습 독재국가야. 세습이라 할지라도 더 하면 더 했지 덜한 놈은 없다 이거지. 그야 그렇지. 왜 자기 세습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가 나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질문에 대한 답 자체가 일단 잘못된 게 물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살고 있는 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북한 매체들이라든가 뭐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을 주제로 한 방송 매체라든가 이런 거 생기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래도 관심이 생기고 널리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 한민족의 통일의 갈망과 이해관계라는 거는 떠나가지고 일단 북한식으로 통일되면 안 돼요. 북한식으로 통일할 바에는 영원히 안 되는 게 낫지. 나는 그때는 좀 바닷물에 그런 해외 가다 빠져 죽든지 아니면 정말 겠다가 해외를 가든지 건너가든지 해야지. 그런 일은 죽었다 깨도 없어. 안 돼.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언제쯤 통일이 가능한가? 어떤 분이 그걸 질문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게 말했어. 북한이 언제쯤 통일이 가능해질까? 한반도에서 자유통일이라는 그 거대한 그 위협에 북한 주민들도 동참할 때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자유란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따서 그걸 깨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안 그래?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한가? 이 문제가 이래서 제기된 거야. 결국은 거두절미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저 악독한 정권을 부숴버려야지만 통일의 길이 열린다는 게 내 말이야. 그렇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여기서 경상도 있고 전라도 있고 강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 각도가 다 있고. 근데 물론이겠다. 한국에서는 북한은 그 국가가 아닌 테러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네는 북한에서 왔는데 북한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난 함경도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경상도에서 왔어요. 그럼 경상도 지방사회라고 하는데 함경도에서 왔어요. 그러면 왜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을 둘러는 남과 북을 해서 북한, 남한이라고 그러면서 북한에서 왔어요? 이러면 외국인 보듯이 이렇게 보고 국가 정책도 북한에서 온 사람을 갖다가 왜 다문화 정책에 다문화 가정에 놓고 있냐고. 그건 좀 문제가 있더라. 나는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문화에 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민족이라고 말하면서 뭐 올림픽 나가도 한 깃발 한 나라 깃발 이거 들면서 조선이라는 조선이란다 미안 죄송합니다. 이거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 지도기를 들면서 함경도에서 왔어요 하게 되면 탈북자네요. 이런 생각들도 일단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나? 이건 내 죄도 아니고 내 죄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죄도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는. 이거는 70여 동안 남북으로 갈라져 살면서 적대적 국가 극인 체제에서 살면서 저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이지적인 장벽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함경남도나 함경북도를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땅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여기서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하지만 함경북도는 일단은 큰 덩어리를 체제의 덩어리를 나누는 거야. 그럼 북한에서 왔어요? 그건 난 자연스럽다고 봐. 근데 북한에서는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가 고향이 강원도 홍천이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우리 아버지 고향이 경상도예요, 제주도예요. 이러면 북한에서는 남조선이야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렇지. 경상도였냐? 너네 아버지 고향이 경상도야? 너네 아버지 고향이 제주도야? 너네 아버지 고향이 전라도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그런 게 있는데 한국 오니까 함경도예요, 양강도 하기는 달구자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질적인 장벽 때문인데 우리가 북한에서 강원도 홍성이야 홍천이야 하면 그거는 강원도 홍천에서 살았던 제주도에서 살았던 김일성 족속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조건에서는 우리 뭐라고 그래? 다 수령의 전사고 혁명동지고 이렇게 보면 그 개념에서 그걸 안 따진 거야. 그걸 따지는 건 오로지 수령 족속하고 북한 주민들이 계급적 그 토대를 관리하는 비밀 경찰만이 그거 관리해. 그래서 홍성 사람이야 하고 하면 북한에서는 우리 조상은 또 어디야? 우리 같은 강원도네. 저 남쪽에서네. 이렇게 해서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저 조상으로부터 하는 고향을 매개로 한 그 어떤 장벽도 그 어떤 유대도 형성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대한민국은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우리가 감시해. 단 다문화 가족에 우리 손녀들도 들어가 있는데 처음엔 뭐야? 우리가 다른 동남아 아시아 국가들 하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건 아니지. 약간 그게 억울하더나. 왜 우리 손녀들은 다문화 가족에 들어가야 되지? 이건 역시 그 원죄는 김일성 족속이야. 그 놈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이질감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어떤 공간도 안 열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방인인 거야.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이라는 그 공정을 통해서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있어요. 내같이 북한에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잖아요. 군대 생활을 전방에서 해야지만이 한국의 삐라를 본다든지 넘어오는 물자리에서 이렇게 깨는데 엄마처럼 이렇게 막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잖아요. 뭐를 안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런 굴러가는 거라든가 북한이 잘못했다는 거 알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안다 해도 그게 내게 아닌 거야. 노동당이 세뇌에 의해서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 알아도 그거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수복의 대상이고 해방의 대상이고 빼앗아서 취득해야 될 대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무리 발전해서 어째서 해도 그게 실감이 안 오는 거야.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엄마처럼 대단한 분들이 난 대단하진 않았어. 대단하지 엄마가 있지. 아니야. 개인적으로 했다가 막 이렇게 탈북을 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그렇게 대단하고 머리 깨인 분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우물이양으로겠다가 막 도발을 해가지고 우리는 모르고 무지하니까 왜냐면 북한 봐봐요. 17살 때 세계관이 트기 시작해서 30살 때까지 군사복무. 왜냐면 그래. 한국에서도 5월 18일 대학생들이겠다가 다 튼 사람들이겠다가 민주화 운동을 벌려가면서 나라가 이제 민주화적인 국가로 바뀌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나이대가 보게 되면 다 대학생들이에요. 그게 이제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애들을 갖다가 반항기에 또는 갖다가 역사에 엎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깨지 못하게 군대에 갖춰놓고 1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통제를 하고 그 뒤에 무드려서 내보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나는 엄마처럼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이런 걸 해가지고 확 엎어버렸으면 좋겠어. 난 진짜 놀라운 거 봤어. 김일성 사회주의협의 계승 완성을 위하여 1992년 3월 13일. 와, 근데 김정일이 것도 있다. 김정일 것도 있어요? 김정은이 건 아직 내가 못 받았는데. 이건 진짜 북한 손책이네. 종이도 북한 거네. 나는 엄마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안 잘하지. 와, 나 엄마 같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가지고 제발 이런 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려줄 수 있도록 만주무가 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너 의사 아니냐? 나를 케어해주면 되는 거고. 내가 북한에서 이걸 이렇게 건사했으면 나 정치범 시공소에 가. 당연히 가지. 당연히 가지. 수령 권위 훼손죄에 걸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 우리 요는 통일은 언제쯤 가능한가? 현재 통일이 가능한가? 현재는
통일이 가능하지도 않거나 해서도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거든. 안 돼요. 지금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통일이 언제 가능한가? 김정은이가 이제 나이가 38이야. 이게 언제 죽겠냐고 얘가. 뚱뚱해서 중풍 걸려 죽을 수도 있다. 통풍 와서 죽을 수도 있다 하는데 죽겠냐고 안 죽어 내가 볼 때는. 야, 그리고 일단 우리가 왜 그 녀석이 자연 생장적 생명력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돼? 근데 자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김정은이가 죽는다 치면 북한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핵무기를 갖고 만들고 쏘지 말라는 미사일 써가면서 미국을 협박하고 사는 국가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우리나라끼리 남과 북이 우리 통일합시다 해서 통일을 할 수 있는 이 단계는 이미 물 건너 한참 폭풍 밑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남과 북이 8.15 해방 시점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꼴이 된 거야. 내가 볼 때는 서로 문제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통일은 당장은 멀었다 안 되지 않을까. 요 문제에 대해서 다 공조를 해야 된다. 통일 문제에서. 이거는 바로 북한 때문에 그런 거야. 북한이 대한민국과 똑같은 자유민주 국가면 통일하든 안 하든 왜 주변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 북한이란 독재, 저 위험한 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유진영에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은 뭔다? 그러면 우리가 김정은이 30대 나는 애가 죽을 때까지 통일이 안 된다? 난 그것도 답이 아니라고 봐.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하노이 가서 만났고 싱가포르 가서 만났고 했잖아요. 변화의 주기를 졌잖아요. 통일은 북한이 변해야 통일돼요. 한국은 내 말이 그 말이야. 더 이상이 변할 게 없어요. 한국이 왜 변하니? 종상국가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일단 변해져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그 스펀지 같은 이런 큰 그릇을 안고 있는 거고 북한은 아직까지도 이게 다 송곳방석이잖아요. 이 북한이 변해야지만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이 변하기 전에 이 2천만의 무지한 북한의 깨야지. 이거 국민들이 깨야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유연하네. 그러니까 결국은 당장은 안 되는 거지. 북한이라는 저 도깨비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제도적, 정치적 조건을 갖췄을 때만이 통일로 가든지 그렇지. 말든지 그것도 다들 그때 가서 해야 된다. 그거지. 나도 그거야. 그러면 우리가 통일운동에서 놓고 볼 때 아까도 말한 게 북한 자유화가 첫째야. 통일의 선결 조건이야. 그럼 자유화만 된 다음에 통일이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가 엄청 커. 70년 동안 쌓여온 이질감이 엄청 커. 그럼 북한은 자유화된 다음에도 대한민국과 자유세계의 방조를 받으면서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깔아야 돼. 정치적인 거 다 깔고 북한 주민들이 금방 걱정하지 마. 금방 바뀌어. 아니, 나도 내가 금방 바뀌었잖아. 금방 그거는 바뀌어. 막 보면 금방 바뀌어. 우리는 왜 금방 바뀌었나? 우리는 저 체제가 죽기보다 싫어서 살아남자고 처절하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그거 아니거든. 아직은.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다 갖춰져서 우선 그렇다고 통일된다고 북한 주민들이 다 쓸어내려서 대한민국 밖으로 파먹으면 안 되잖아. 자생 능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엄마 내가 북한 있을 때 이런 생각도 했어. 그 북한이 이제 막 그 맨날 이제 뭐 총장 그때 뭐 통일 있고 뭐 평화가 있고 말했잖아. 근데 나는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내 우리 제대군인 또래들이 아니 제대군이란다고 군대 생활하는 또래들이 모여서 얘기한 얘기가 뭔지 알아? 뭐야? 차라리 남한이 공굴상벽 저거 세우고 있지 말고 북한을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어줬으면 좋겠다. 그 북한 주민들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도 했어. 그리고 또 그 제대돼가지고 그 추방당하고 저기가 살 때도 거기서 살고 있는 할아버지들이 유교만 못하다고 이런 얘기했거든요. 일제 때만도 못하다고, 6.25 때만 더 못하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차라리 전쟁 나서 남한이 북한을 하면 먹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란에 처박아 온 거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나름 깬 사람들인 거지? 깼지. 먼저 깼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격리시킨 거야. 북한이 그런 나라 아니냐? 그렇지. 응. 근데 내가 그때 19, 20살 때 그런 생각할 정도면은 내가 볼 때는 그 가족에 대한 옹달림과 마지못해서 나 당일수당 책임 몰라요. 그때 외우고 다 까먹었어. 그때는 입당하려고 어쩔 수 없이겠다 외우고 말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일수당 책에 지금 막 외워서 시험 보고 학교 가면 저녁에 명절에 4월 25일 군대 조선인民창건절 나오는 떡이 더 그리워서 막 외우고 막 손바닥 쓰고 막 이렇게 한 거지 당일 주장 책이 그렇게 안 따랐다니까.
지금 이걸 외우고 집에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되는 떡버릇이 더 컸지. 그렇지. 그래도 그게 더 컸지만은 너희가 공식적으로 생활청화랑 할 때는 10대 원칙을 딱 인용해야 되잖아. 그거 안 그러면 먹었다가 뭐 적당히 세법에서 서 있고 죽여버리잖아. 어떻게 해요? 출당, 철지, 경중에 따라서는 감옥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던 대로 돌아가자. 네. 그게 자유화된 다음에 자유 정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정치적 다당제요 이거 다 해야 돼. 법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을 참작해서 북한의 임시적인 법을 다 만들어야 돼.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이 밑에서 일하는 그 몇놈 새끼들 한 그놈들만 싸구려 제어하게 되면 북한 일반 백성들은 통일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바뀌는데 쉽지 않을까. 요 어중간하게 먹고 사는 새끼들이잖아. 뭐 어중간하게 먹고 사는 놈들이겠다가 한국에서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이런 건데 그 북한에서 통일을 원치 않는 놈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통일을 원치 않는 놈들이 있거든. 그 놈들만 싹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김일성 적석이 없었으면 저 비정상적인 야망을 가졌겠어? 그제? 그자들이 난 그놈들이 더 미워. 아니야.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깨지 않았다는 거야. 그 모든 그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든 것도 김일성 족속이야. 너는 왜 그걸 모르니?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자들이 걔네는 너는 얘하고 다르다. 너는 당연히 믿어준다. 권위의식을 키워주고 혜택을 남보다 더 많이 주면서 그렇게 다 키워놓은 건데 너는 내 사상에 복종하고 실행하라. 그 내 사상과 용도를 가지고 용도 막대기를 가지고 주민을 노예하라. 이 원조는 김일성 족속이야. 김일성 족속이 저 땅에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저런 체제에 저기서 저렇게 봉사하겠어? 안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한다. 맞아. 그런 것도 있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원점으로 돌아가자. 자유화된다면 시스템 다 깔고 북한 주민들도 서로 경쟁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 생활 수준이 절반쯤 따라왔을 때, 절반 말하자면 경쟁력을 이제는 경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될 때 그때 통일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겠는데? 근데 내가 근래에 최근에 너무 북한 소리를 얘기 들으면 이미 북한 주민들은 많이 그 자본화가 됐더라고요. 자본주의화가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동당을 안 믿어요. 일단 장마당을 믿어도 노동당을 안 믿어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바뀌는 문제는 시간 문제인 거고 이 북한을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쌍놈의 새끼들 바뀌는 문제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대의 문제가 되는 거지. 시대의 사명이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돼. 그사들이 바뀌기 위해서라도 저 세습을 끝장내야 돼. 끝날까? 끝내야지. 끝내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방송하고 앉아있잖아. 북한 주민들이 깨치고 아니야. 끝나.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는 게 역사의 순이야. 우리 대에 못 끝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방향으로 북한을 몰아대고 자유화 방향으로 힘껏 돌려주려고 애쓸 때 언젠가는 될 거야.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그 거기서 바동을 해서 또 통일국가로 나갈 수도 있지 않니?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가 안 될 것 같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북한 문제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 문제가 아니라 기필코 해야 된다는 이 관념을 가질 때만이 그런 입장과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지고 또 많아지고 또 많아질 때 북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넌 그렇게 생각 안 하니? 난 생각해요. 그러면 엄마가 생각할 때는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아? 통일은 통일은 우리가 하게 북한 주민이 어느 만큼 빨리 자유 사상을 가지고 독재 까부셔야 되겠다는 의식화가 되어 가는가? 어느 만한 속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민족 통일에는 감상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통일 좋다. 그러나 북한 저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화 시스템을 깐 다음에 통일하자. 이 요문이 진짜 팽배할 때, 이길 때, 민족 통일이라는 그 감상적인 구호를 눌러버렸을 때. 그러면 엄마가 생각할 때 통일은 빨리 올 수 있다고 봐.
매스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통일을 위해서 바라는 한국 주민들과 아니면 또 해외라든가 내지는 탈북자들이 어떻게 활동했을 때에 통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더 빠르다 하는 이런 건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처절을 뼛속까지 체험한 저 체제를 끊임없이 알리는 거야. 한 명을 만나도 알리고, 두 명을 만나도 알리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매스컴에 나서도 알리고, 많은 국민들이 분명히 기운은 오는 거야. 북한 문제, 핵이라는 업둥이까지 없고 나타난 북한 문제가 그 업둥이 때문에 어느 순간에 확 없어질 수 있는 북한 문제가. 그래서 내가 언제가 북한 핵 문제자 인권 문제는 동의어라고 말했어. 북한 핵이 해결되면 인권 문제가 해결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되면 핵이 해결된다. 이거야. 핵이 해결될 때는 김일성 족속은 저 권좌에서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가서 북한 인권주간 다 가지고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외신 언론들에 나가서 증언하고 있니? 과거에 60년 된 한두 명으로부터 시작된 길이야. 한두 명의 외로운 망명자들로부터. 우리 다 그 선을 타고 알게 모르게 봤지만 우리 탯줄이 자유화라는 우리가 료만하는 북한이 빨리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가 됐으면, 그걸 바라보는 거기에 대한 우리 갈망의 탯줄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된 거야. 나는 통일이 안 되고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일이 안 되고 차라리 북한이 이렇게 지금처럼 생기는 탈북자들이 생기고 해외겠다가 또 비자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북한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재건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 그건 또 말할 날도 없지. 그렇게 저거 어딨어. 북한이라는 체제를 바치고 있는 그 벽돌 한 장까지도 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통일이 아예 되는 것보다 쑥 쓸어버리고 자유라는 새 집을 지어야 되는 나라야. 통일이 되는 것보다 그냥 북한이 망해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이 질문 자체가 통일의 문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지겹고도 지겨운 북한 꼴을 저 오늘의 현재 상태로 통일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떨려. 저는 한국에서 20년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한국에 와서 10년이면 통일되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통일이 막 내가 죽기 전엔 통일을 못 보겠구나 이런 생각.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지연아, 그런 생각하지 마. 통일이 될까? 내가 죽기 전에. 통일은 안 돼도 북한 문제는 해결돼. 핵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 해결되는 시간은 점점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모든 변수가 있잖아. 한 개 나라가 무너질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범죄적 변수들이 많거든. 거기서 현재 북한은 핵이라는 범죄적 변수를 지고 있어. 북한 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실험한다든가 계속 협박질하면 저 군사적으로 두드려 맞는 길밖에 없어. 그럼 우리나라도 망하지. 우리나라가 왜 망하니? 대한민국이. 땅덩어리 붙어있는데 같이 막 왜 망해 우리나라가?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전쟁이 왜 일어나? 북한 핵을 제거하는데. 그런가? 그래서 한미 군사동맹이 있고 한미일 공조체계가 다 있잖아. 대한민국 왜 망해? 북한 핵을 제거하는데. 무식해가지고. 왜 전쟁이 일어나? 핵만 제거해버리면 되는데. 그래요? 그 위험 요소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국군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저놈 못된 놈들은 그런 식으로 쑤셔가지고 그런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싹둑하게 놓는 놈들이야. 시커먼 미사일 쏴야 되고 방사포 쏴야 되고. 그런데 겁먹을 필요가 없어. 걔네가 포신 순간을 대한민국 쪽으로 돌리는 순간에 여기에 매뉴얼대로 움직이게 됐다고 나는 알고 있어. 까버려. 내가 북한에서 군대 생활 해봐서 하는데 미사일은 물론 뭐 지가 쏴서 막 날아가니까 문제지. 진짜 사람 쏴야 되고 막 이러는 거 전쟁하면 북한 작살 죽어요. 북한은 이제 대한민국과 군사적 전쟁을 할 기회도 시간도 힘도 다 잃었어. 딱 핵 하나를 들고 있어. 핵 중장거리 미사일. 발악하지 말고 토론 좀 하지. 그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세세년년 시조 김일성이가 세운 그거를 쟤네 종자들이
끝까지 이어나가겠다는 그 국가기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힘들구만 힘들어. 힘들지만은 힘들었어. 안 될 일도 아니야. 그거고 통일은 언제쯤 가능한가? 아까 말하듯이 먼저 북한이 자유화되고 정상국가로 거듭날 때 북한 주민들이 생활 수준이 대한민국 절반 이상 따라갔을 때 무리 없이 통일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을 때 남북한 국민의 총의에 의해서 투표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날은 언제가 되겠는가? 이거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하게 달려있다. 난 그렇게 봐. 그래서 내가 전쟁에 가니까 내일 됩니다. 1년 후에 됩니다. 이런 말은 할 수도 없어. 해줘요 그냥. 왜? 내년 된다고. 통일의 길이 열리는 거는 통일의 길이 열리는 거는 변시야 북한 쪽으로 볼 때는 핵무기 갖고 자꾸 도sob을 부리라는 거야. 난 너 그러면 너 죽는 날이 그만큼 빨라져. 좀 고립되지. 점점. 고립되는 것도 그 망하게 돼 있어. 그리고 뭐 뻔하잖아. 변수는 그거야. 북한이 안고 협박질 잘하는 핵 문제 때문에라도 난 북한 자유화의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아 보여. 북한 핵을 폐기시키는 길이 저 체제를 무너뜨리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래. 통일은 언제 될 것인가? 답이 없는 문제였지만은 성의껏 우리 둘이서 토킹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들 각자가 우리 한번 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을 좀 잡아봅시다. 일단 뭐 집에 가기는 뭐 저거 통일돼서 집에 가긴 걸렸네. 왜? 중국 통일해서 밀수해서 고향 한번 갔다 와야 돼. 미국 갔다 와야 되겠네. 내가 볼 때 통일 힘들어. 이 김정은이 죽기 전에는 통일 힘들어. 그래서 빨리 죽이자고 지금 우리가 저놈을 공격해서 심장이 터져서 죽던 북한 한번 갔다 올까? 거긴 내가 당기고 오자. 너는 통일된 북한 자유화된 북한에 가서 일을 해야 돼. 근데 진짜 통일 대박. 많은 사람 왜 그런 생각을 안 해 너는? 아니 좀 김일성이 죽었어 좀 대만하니까 김정은이 하지. 김정은이 죽었어. 김정일이 죽었다 2005년도인가 2021년도인가 죽었을 때 야 됐다 이거 되겠구나 했는데 느닷없이 김정은이가 막 정권 잡아가지고 야 이거 금방 끝나겠구나 이랬는데 이기겠다 막 트럼프 만나고 막 시진핑 만나고 이러면서 이게 나라를 땅땅 붙이니까 이게 통일이 되겠어 이래가지고 되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우려져. 통일이 되겠는가? 왜 이렇게 출발? 야 이게 몇 살 때까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몇 살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 나 이게 진짜 내가 너를 향해서 정치는데 구독자는 너는 죽기 전에 통일을 봐. 진짜? 그렇게 멀지 않았어.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자멸의 끝이 멀지 않았어. 그럼 북한 도로가 비포장 도로니까 SUV 하나 사야 되겠네. 사주는 것도 좋지. 제발 좀 집에 좀 갑시다. 집이란다. 고향 한번 좀 갑시다. 네? 미투 나도 구구절절 그 산천들이 밟혀와. 밤마다 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공기 좋은 데서 오줌도 써먹고 싶고 막 그런데. 그렇지. 그래 오늘은 마지막 토킹까지 했습니다. 이거 끝난 거 아니었어? 감사합니다. 요거 이어야 돼.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평양 뭐지? 평양만사. 평양만사 김길선 기자님하고 그 탈북 한의사 박세원이 오늘 출연해가지고 나보다 더 유명한 분입니다. 아니에요. 사실이야. 평양만사 이모저모 저 얘기했고 미래의 통일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많은 관심사 가져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욕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그 많은 축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